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라던가 내지는 지금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핫 이슈지만 맞아요. 반대편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엄청난 법률적인 그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인 덫? 누가 왜냐하면 덫을 누가 놨지? 덫은 누가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됐잖아요.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이게 당선 무효형에다가 차후에 이제 피선거권까지 제한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뭐 400 몇십억을 뱉어내야 되는 뭐 상황이 도래한다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선거 보조금 뭐 이런 것들 보조금들을 다 이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1심 선고됐을 때 이재명에 관련된 사건들의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다들 생각한 게 위증교사는 유죄가 나올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좀 애매하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 거꾸로 났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었어.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고 위증죄 저지른 사람은 유죄가 나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시켰어요 라고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죠? 사실은 이게 위증한 사람이 위증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위증조사자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전 사실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의 구체적인 그 행위태양 같은 진술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서면을 전달한다던가 이제 보고서 뭐 진술을 하라고 한다던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1심 재판부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역시 이재명이다. 근데 지금 그 공직선거법이 이제 1심 판결에 선고가 났고 항소심이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첫 심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공직선거법은 특이한 게 우리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시면 이거는 그 사건의 선고시한이 법정이 돼 있어요. 1심 6개월 항소심하고 상고심 각 3개월입니다. 그렇죠. 각 3개월.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 변호사님들이 그냥 쓱 보면 이거는 보통 그런 거 다 훈시 규정이잖아. 그지? 가급적 지키세요. 라는 규정인데 요거는 대놓고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데 더 웃긴 걸 얘기를 드릴까요? 네가 웃긴데 나는. 말씀해보세요. 만약 그런 강행 규정 기간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라를 어겼다고 한다던가 그럼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주장하지를 못한다던가 항소장 제출 기간을 어겼다고 한다면 항소를 이제 더 이상 못한다던가 하지만 법원을 규율하는 기간은 처벌이라던가 뭐 페널티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3개월 안에 선고를 못했어. 못한다고 해서 뭐 어떡할 거야? 그럼 뭐 무죄야? 공소기각이다. 면소. 법원을 뭔가 이렇게 규제하는 데는 처벌 규정이라던가 이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행 규정인가 뭐 불명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긴 한데 어겼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그 뒤가 없잖아. 어쨌든 강행 규정인 듯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제 좀 이제 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판결이 나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못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핫 이슈인데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왜 내가 나는 사실 삐졌니? 아니 삐진 건 아니고 이게 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극심한 위기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야 기가 막혀 이거. 나도 그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야 거기서 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를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각을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재청을 했다 라고 하면 재판 중지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만약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개 쌍욕을 먹을 거예요. 왜냐? 법원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물론 1심도 거의 비슷하지만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정말 바늘구멍에 낙타를 집어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 그렇죠. 걔네는 그냥 항소심에서 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 기관이 나눠져 있는데 헌법재판소로 돌리는 거야. 맞아. 법원 입장에서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하고 니네가 정 불복하면 뭐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결정 받고 재심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네네. 뭐 벌금 100만 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면 살짝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1심 판결의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허들을 훨씬 뛰어넘었어. 그렇죠. 형종 자체가 그 위에 있는 형종을 선택해서 집행유예를 지금과 선고한 같은 거죠. 경우에 사실은 재판의 전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겠지만 쉽게 말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이거는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100만 원부터 당선 무효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나와도 집행유예는 어차피 날아갈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그 제청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약간 항소심 재판부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일부러 늘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주는 거는 정말 드물죠. 뭐 정말 우리가 힘든 거 예를 들면 형사 사건에서 고소했는데 검사의 불기소 요청 받고 뭐 검찰 항고 재정 신청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 게 더 힘들어. 맞아. 특히 항소심인데 그죠?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수순으로 한 1000건 중에 999건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1심에서 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항소심에서 안 받아줬어. 그러면 판사에 대한 또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뭐 민주당에? 아니 뭐 나는 함부로 말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들의 재판부에 대한 그런 판사하지 말아야지. 아니 또 판사 그거 눈치 볼 거면 판사하지 말아야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만약 기각을 하면 또 이제 민주당 내지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이제 또 판사들에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이제 논의가 이제 정치적으로 옮겨가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지금 매주 심리를 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그 약간 좀 뭘까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기관이지만 막 미친 듯이 빨리 진행해가지고 어떻게든 결정을 빨리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들어간다? 야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약간 양 당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양 당의 뭐 수장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대표들이라고 해야 되나 대장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분이라던가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편애를 한다라는 또 정치 색깔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탄을 좀 덜 받으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빠르게 이제 그 기간 내에 판결 선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선 무효형 결정한 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최근에 2021년인가 22년인가에도 뭐 헌법소원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전원 뭐 편결로 합헌 결정을 했다던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게다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재판 멈춰주면 사실은 재판 멈추는 효과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지. 판사는 이제 독립기관이어서 지 맘대로 하는 건데 지들이 뭐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청한다. 어쩔 거야. 저는 개연성이 있는. 나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받아? 법치주의 시대니까 판사의 결정을 뭐 저의 의견과는 다르지만 결정을 받아들여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 때려부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정말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이 임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PD님이 지금 끝내라고 난리 났어요. 저는 사실 위헌범죄 심판 제청 신청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진짜 하네. 야, 그거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 거가 아닌가 뭐 말도 더듬는데 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주당 지지도가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왜 걱정해 그거를? 네가 걱정이 되잖아 그러면. 걱정이 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속하고